왜 지금 삼성전자는 떨어지는데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느냐?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냐? 그럼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안 되느냐? SK하이닉스를 투자해야 되느냐? 시간을 거슬러서 4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입니다. 네. 저번 주에도 만난 것 같아요. 네. 이게 방송에 설정이라는 게 있으니까. 요즘 주식 시장이 참 복잡하죠. 우리나라만 안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아요. 네, 그거는 느낌이 아니라 팩트. 근데 왜 우리나라만 안 좋아요?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에 일본이 뭐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혼자 놀아요?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작은 국가니까, 약소국이니까. 경제 규모나 이런 거 경제 규모? 우리 국뽕이 차올라서 이야기를 하면 높다고 보지만 외부에서 봤었을 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지금이 사실 투심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. 구독자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건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? 왜냐면 1.7%, 2% 빠지고 있습니다. 자, SK하이닉스 올랐어요. 4% 오르고 있습니다. 왜 지금 삼성전자는 떨어지는데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느냐?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냐? 그럼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안 되느냐? SK하이닉스를 투자해야 되느냐? 이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시간을 거슬러서 4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4년 전에 삼성전자는 이런 결판을 내죠. HBM 돈이 안 되니까 사업 우리는 접자. SK하이닉스는 하자. 여기서부터 이제 엇갈리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르게 정리한 삼성전자가 더 좋은 판단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. 그런데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지고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뭐 다양한 산업들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2022년 여름을 기점으로 챗 GPT가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불을 제대로 지핀 거죠. 그러면서 HBM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드디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. 자, HBM,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통해서 받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미 두 기업 있는데 엔비디아는 왜 삼성전자께 필요할까?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. 자,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에요. 이 친구도 잘해주고 이 친구도 잘해요. 그런데 이 친구들만 믿기에는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너무 도태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. 너네 잘 봐. 우리 삼성전자라도 할 거니까 너네 진짜 지금보다 못하면 물량 줄일 거야. 이런 압박을 주는 거죠. 자, 삼성전자는 왜 HBM이 지금 필요하느냐? 그동안에 포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하려고 하느냐? SK하이닉스가 옆에서 돈을 그렇게 벌어대고 있는데 나도 저만큼 벌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 엔비디아는 고객사를 늘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HBM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단기간에 붐으로 다 커지고 말 게 아닌 거예요.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.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에서 비롯됩니다.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.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싸웁니다.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? 한미반도체가 이겼습니다. 강력한 오일. 삼성전자가 그만큼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거래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HBM 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의 장비가 바로 한미반도체 겁니다. 쉽게 이야기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MUF라는 공정을 쓰고 삼성전자는 NCF 공정을 쓰는데 MUF는 한미반도체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접합물을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. 이 NCF는 반도체를 쌓는 그 사이에 필름을 부착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발열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얘는 발열을 잡는데 NCF는 발열을 못 잡는 거예요.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겠는 거죠. 이거 되는 게 뻔히 보여서 사오고 싶은데 못 사오는 거예요. 한미반도체하고의 사이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UF 기술에 SK하이닉스의 지분이 50%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에서 그거 달라고 하면 얘네가 줄까요? 그러면 삼성전자는 얘한테 얻어오려면 돈을 2배, 3배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. 얘네들이 앞으로 이걸 통해서 벌어들일 돈이 얼만데
그러다 보면 삼성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? 이 NCF 기술을 가지고 무조건 이번에 컬 테스트를 통과를 하거나 혹은 MUF와 같은 방식을 다른 기업과 합작을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후자의 방법은 시간이 지금 없는 거죠. 그리고 전자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왜 너는 NCF 못해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이유는 마이크론이 NCF를 통해서 이미 컬 테스트 통과해서 납품을 시작을 했거든요. 야, 너네 마이크론 하는데 너네는 왜 못해?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거. 이번에 그 경기영 사장 DX 사업부의 최고 책임자님이 교체가 됐습니다. 그 교체가 되었을 때 이미 시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돌았냐면 뻔하잖아요. 어떠한 컨텐츠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젝트가 잘 되면 그 사람을 밀어주지. 그런데 지금 한시가 촉박한 시점에서 최고 책임자를 교체한다? 그러면 당연히 원치 않은 어떤 성적표를 받은 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가 많이 내렸고 오히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역시 HBM은 당분간 내 거고 한미반도체는 이제 어깨가 더 으쓱해지는 거죠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에 걸려있는 밸류체인은 강하고 반대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불렸었던 기업들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자, 이런 조정일 때 어떤 종목은 기다리면 되고 어떤 종목은 기다리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